안녕하세요, 환우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럴 때 건강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기폐암의 치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폐암 1기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항암 치료를 안 하시고 보통 수술만 하고 이제 경과를 지켜보는 방식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폐암 1기라도 보조적인 항암을 한 번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근거 데이터를 조금 보여드리고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EBS 방송에서 명의라는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주제가 폐암이었습니다. 지난주 주제가. 그래서 보니까는 그 흉부외과 삼성의료원 최용수 교수님 나오셨고, 그 다음에 혈액종양내과 안명주 교수님 이렇게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명의를 즐겨보는 편입니다. 유익한 프로그램이죠. 거기다가 최용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졸 때 같이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아는 사람이 나오니까 조금 더 관심이 가고, 또 제가 또 폐암 환자니까 또 더더욱 관심이 가고, 그래가지고 잘 봤습니다. 명의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은 뭐 하나같이 흠잡을 데 없으신 탁월하신 분들이죠. 근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1기 환자는 항암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이제 그거와 좀 다르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삼성의료원이나 뭐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이런 대형 병원들에서는 보통 1기 폐암 환자면은 특히 폐의 중심부가 아니고 가장자리에 암이 조그맣게 있을 때는 쐐기절제술이라 그래서 케이크 그 모서리 잘라내듯이 이렇게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는 항암을 한 번 정도 보조적으로 해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가입해 있는 폐암 환우들 그 카페가 있거든요. 숨사랑이라고. 아마 폐암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그 카페에 보면은 1기로 진단받고 수술하시고 잘 지내시다가 뭐 1년, 뭐 길게는 2년 이렇게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나 뼈 같은 데 정리가 돼가지고 느닷없이 4기로 이렇게 전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암 환자분들을 상담해 드리다 보면 저 역시도 그런 소리를 많이 접하고요, 소식을. 폐암 1기 환자라도 이제 완치를 위해서는 항암을 한 번 정도는 보조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근거 자료를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5년 생존율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5년 생존율 데이터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이거는 미국 자료인데요.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미국에서 치료받은 폐암 환자들의 그 5년 생존율을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보고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 지금 이게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사이트는 아메리칸 캔서 소사이어티라는 그 사이트고, 요건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보시면은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기, 2기, 3기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로컬, 레지오널, 디스턴트, 그러니까 국소, 그 다음에 구역, 그 다음에 원격 이런 식으로 크게 세 덩어리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전체 평균으로 해가지고 올 스테이지 컴바인이라고 해서 평균을 이렇게 내놨는데, 보시면은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 5년 생존율이 로컬이고 국소인데 이게 곧 1기에 해당되겠죠. 1기라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27% 밖에 안 됩니다. 5년 생존율이 27%, 1기에서. 비소세포 폐암을 보시면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여기도 로컬, 레지오널, 디스턴트 다 동일하고 이렇게 평균 내놨고요. 비소세포 폐암에서는 5년 생존율이 로컬일 경우에 61%, 네, 1기에서도 6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소세포 폐암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비소세포 폐암에서도
10명 중에 4명이 5년 안에 사망한다는 결론이잖아요. 이 데이터를 보면. 물론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조금 더 성적이 좋습니다. 여기 비소세포 폐암 미국 자료는 전체 평균이 24%로 되어 있는데요. 5년 생존율이. 우리나라는 아까 그 명의 프로그램 첫 화면에 나온 그 화면을 보니까 5년 생존율 27.7%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3, 4% 내외의 작은 차이지만 아무튼 우리나라가 좀 더 높고, 국소 1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미국은 61%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금 성적이 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1기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른 암종과 달리 폐암이 이렇게 1기에서 사망률이 높은 거는 원격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한번 그 폐암 치료 처음부터 총력전으로 해야 된다 이런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암 발생 주변을 이렇게 잠식하면서 암이 커지는 게 아니고 혈행을 타고 이렇게 순식간에 전신으로 갈 수가 있고, 특히 소세포 폐암은 더더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폐암은 사기다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영상도 제가 아래 링크는 걸어 놓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기라도 안심할 수 없다, 폐암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에서는 1기 폐암 환자한테 수술만 하고 항암을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시스템이 그 협진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폐암 환자가 호흡기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수술이 가능하다고 판정이 되면 이제 흉부외과로 가서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항암으로 이어주는 어떤 코디네이터나 아니면 주치의가 항암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연결을 항암 상담을 한번 받아보십시오라고 권유라도 해주면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수술을 하고 나서 항암은 필요 없고 방사선만 합시다 이렇게 결정이 나는 그런 단계에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이 잘 안 되면 이제 항암을 못 하시는 거죠. 결국은 환자나 보호자가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터득한 지식으로 이제 의료진에게 요구를 한다거나 선제적으로, 혹은 이제 암 전문 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제가 근무하는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기암이라고 하더라도 보조적인 항암을 한 번 정도는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후에 이렇게 혈액에 떠다니거나 이렇게 전신에 흩뿌려져 있는 그런 미세한 잔존암 세포들을 박멸한다는 차원에서, 네, 그런 선제적인 항암을 권유하는데, 이제 대형 병원에서는 어떤 그 협진 다학제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을 테고, 또 혈액종양내과 환자가 그렇지 않아도 전국에서 모이고 또 많다 보니 그런 일기 환자들까지 일일이 신경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기라 하더라도 수술이 가능해서 완치가 가능한, 물론 수술만 하고 완치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엄연히 현실적으로는 1기에서 4기로 전이 돼서 전이 되는 것도 머리나 뼈처럼 아주 위중한 것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투병의 힘겨움을 이제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1기 폐암 치료 시에도 보조적인 항암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나 나는 그래도 세포독성 항암제는 죽어도 싫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신 경우에는 세포독성 항암제 말고 요즘은 이제 그 비급여로 실비 처리되는 그런 면역 항암제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 대학병원에서는 그렇게 안 해주지만 암 전문 병원 등을 한번 알아보시면 면역 항암제를 비급여로 맞으실 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체 부작용이 좀 덜한 그런 면역 항암제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그것도 뭐 한 번 내지 두 번이겠죠.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 뭐 미술토라든지 자닥신이라든지 그런 어떤 면역 증강 주사 이런 것도 전부 다 실비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 보험이 있으시면 1기라 하시더라도 수술 후에 그냥 3개월마다 봅시다, 6개월마다 봅시다 이거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 교정부터 시작해서 면역 증강을,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거는 항암제로 이렇게 씨를 말리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너무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암 1기면은 완치율이 훨씬 높으니까 훨씬 더 희망을 가지고 투병할 수 있잖아요. 저처럼 저는 소세포 폐암 제한기인데, 비소세포암 기준으로 보면 3기 B거든요. 후년 생존율 별로 높지 않습니다. 이제 투병한 지 거의 1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투병하는 것이 환자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고, 가족들에게도 어떤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기 폐암이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잘 치료하셔서 암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